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먼셀 색채 조화의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셀 색채 조화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무채색의 평균 명도가 N6일 때 조화로운 배색이 된다입니다. 먼셀 색채 조화의 원리에서 무채색의 평균 명도가 N6일 때 조화로운 배색이 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동일 색상 조화 시 명도 및 채도에 정연한 간격이 필요하고 명도가 같고 채도가 다른 반대색은 약한 채도에 넓은 면적을, 강한 채도에 작은 면적을 주면 조화됩니다. 채도가 같고 명도가 다른 반대색끼리는 회색 척도에 관하여 정연한 간격으로 했을 때 조화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컴퓨터 데이터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진수 값을 가진 컴퓨터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비트입니다. 비트는 이진수 값을 가진 컴퓨터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0 또는 1의 값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로 이진수 체계에서 모든 데이터를 비트의 조합으로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화소는 이미지의 최소 단위이고 복셀은 3차원 이미지 단위입니다. 해상도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비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색채 조화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 조화론 중 색입체로서 오메가 공간을 설정한 조화 이론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문 스펜서의 조화론입니다. 문 스펜서의 조화론은 색채 조화론 중 색입체로서 오메가 공간을 설정한 이론입니다. 색채를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메가 공간을 설정하여 색상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포함한 색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색의 조화와 대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오스트발트, 저드, 요하네스 이텐의 조화론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조화는 질서와 같다는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색채 조화의 조직화에 대하여 정립하였다입니다.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은 조화는 질서와 같다는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색채 조화의 조직화에 대하여 정립하였습니다. 색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색의 관계를 질서 있게 정리하여 색채 조화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래에 감성적으로 다루어졌던 색채 조화론을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가버폰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버폰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레드와 블루를 혼색하면 마젠타가 된다입니다. 가버폰색에서 레드와 블루를 혼색하면 마젠타가 됩니다. 가버폰색은 빛의 혼합 원리로 색의 빛을 더할수록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버폰색의 기본색은 RGB, 즉 레드, 그린, 블루이며 CMY는 감법 폰색의 기본색입니다. 필터를 겹치면 어두워지는 것은 감법 폰색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KS-A0011 물체색의 색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KS-A0011 물체색의 색이름 중 관용색명, 개통색명, 먼셀 표기의 순서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빨강, 사과색, 7.5R4/10입니다. KS-A0011 물체색의 색이름 중 빨강, 사과색, 7.5R4/10의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색은 관용색명이고 빨강은 개통색명이므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관용색명, 개통색명, 먼셀 표기의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카키색, 세룰리안 블루, 진달래색의 연결은 올바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색채계획의 조사 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채계획의 조사, 연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사용자의 의견보다 제작자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고 반영한다입니다. 색채계획의 조사, 연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보다 제작자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색채계획은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사 제품 조사, 시장, 이미지 파악,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색채 실험 등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색의 대비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색이 인접해 있을 때
그 경계 부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 현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연변 대비입니다. 연변 대비는 두 색이 인접해 있을 때 그 경계 부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 현상입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는 현상으로 시각적 착시 효과의 일종입니다. 한난 대비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대비이고, 면적 대비는 색의 면적에 따른 대비이며, 보색 대비는 보색 관계의 색들 간의 대비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영헬름홀츠의 삼원색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헬름홀츠의 삼원색설에 해당되지 않는 색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노랑입니다. 영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은 빨강, 초록, 파랑을 기본으로 합니다. 노랑은 삼원색에 해당되지 않으며 빨강과 초록의 혼합으로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이 이론은 색각의 생리학적 기초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각각 빨강, 초록, 파랑에 반응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열 번째 문제는 그라데이션 배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라데이션 배색의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색과 색 사이에 분리색이 적용된 배색입니다. 그라데이션 배색은 한 가지 색이 다른 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배색으로 자연스러운 흐름과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색과 색 사이에 분리색이 적용된 배색은 세퍼레이션 배색에 해당하므로 그라데이션의 설명이 아닙니다. 무지개나 색상환처럼 색상의 자연스러운 연속 배색이 그라데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인쇄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필름으로 출력하고 감광 과정을 거쳐 CMYK의 4가지 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옵셋 인쇄 방식입니다. 옵셋 인쇄 방식은 디지털 데이터를 필름으로 출력하고 감광 과정을 거쳐 CMYK의 4가지 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인쇄에 적합하며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플로터 방식과는 다른 인쇄 기법으로 상업 인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2번째 문제는 색의 혼합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컬러 슬라이드 필름에 해당되는 혼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감산혼합입니다. 컬러 슬라이드 필름은 감산혼합, 즉 감법 혼색에 해당됩니다. 필름의 색소가 빛을 흡수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색률을 더할수록 어두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이고 중간혼합과 회전혼합은 다른 혼합 방법입니다. 감산혼합은 인쇄, 페인팅, 사진 등에서 사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색의 진출과 후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출되어 보이는 색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주황입니다. 주황색은 진출되어 보이는 색입니다. 난색 계열의 색상은 전진색으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파랑, 초록, 회색 등의 한색 계열은 후퇴색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색의 온도감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로 공간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원리입니다. 14번째 문제는 색과 형태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과 형태의 관계를 잘못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주황과 타원형입니다. 주황과 타원형의 연결은 색과 형태의 관계를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랑은 삼각형, 파랑은 원, 빨강은 사각형과 연결되며 이는 칸딘스키의 색채와 형태 이론에 기반합니다. 주황색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하학적 형태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색과 형태의 관계는 시각 디자인에서 조화로운 구성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15번째 문제는 원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혼합으로도 만들 수 없는 원색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퍼플입니다. 퍼플, 즉 보라는 어떤 혼합으로도 만들 수 없는 원색이 아닙니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을 혼합하여 만들 수 있는 2차 색입니다. 레드, 옐로우, 블루는 혼합으로 만들 수 없는 원색, 즉 1차 색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을 기본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눈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눈의 구조에서 간상체와 추상체의 광수용기가 있어 물체의 색채나 형체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망막입니다. 망막은 눈의 구조에서 간상체와 추상체의 광수용기가 있어 물체의 색채나 형체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막은 빛을 굴절시키고 수정체는 초점을 조절하며
시신경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망막은 시각 정보를 최초로 감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상체는 명암을, 추상체는 색을 감지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색의 혼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광을 겹치면 겹칠수록 밝게 되는 색의 혼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가산혼합입니다. 가산혼합, 즉 가버폰색은 색광을 겹치면 겹칠수록 밝게 되는 색의 혼합입니다. RGB, 즉 빨강, 초록, 파랑빛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색을 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감산혼합은 색료의 혼합으로 어두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산혼합은 모니터, 무대 조명 등에서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색의 연상과 공감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정, 사랑, 위험, 정열 등의 연상과 공감각과 가장 관련된 색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빨강입니다. 빨강은 열정, 사랑, 위험, 정열 등의 연상과 공감각과 가장 관련된 색입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주의를 끌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황은 활력과 따뜻함을, 노랑은 밝음과 희망을, 연두는 신선함과 자연을 연상시킵니다. 색의 심리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색채 측정의 표준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CIE, 즉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먼셀 기호를 검사하고 측색할 경우에 표준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표준 광원시에서 관찰각도 2도입니다. CIE, 즉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먼셀 기호를 검사하고 측색할 경우에 표준 조건은 표준 광원시에서 관찰각도 2도입니다. 이는 색채 측정의 국제 표준으로 일관된 색채 평가를 위해 사용됩니다. 표준 광원 D65와 10도 관찰각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정확한 색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0번째 문제는 먼셀 색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셀 색상원에서 GY의 색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연두입니다. 먼셀 색상원에서 GY는 그린 옐로우의 약자로 연두색을 의미합니다. 먼셀 색상원은 5가지 주요 색상인 RY, G, B, P와 5가지 중간 색상인 YR, GY, BG, PB, 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색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기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상으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